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웹 서비스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웹 서비스의 구조도 하나를 파악하면 모든 강좌가 끝납니다. 되게 간단한 강좌가 될 거고요. 하지만 되게 엄청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림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집이 있고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부자가 살고 있어요. 그림을 엄청 좋아하는 부자가 살고 있고요. 이 미술관에는 엄청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때때로 그림을 고객에게 팔기도 해요. 자, 이렇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미술관에 그림이 엄청 많죠? 이렇다고 가정을 할 경우 부자는요, 미술관에서 좀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림을 소유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보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술관에 전화를 겁니다. 상담원이 받겠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첫 번째 상황은 고객이 원하는 그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면 되겠죠. 고객이 그림을 받아서 감상하고 소장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그림이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상담원이 다시 화가에게 연락을 해서 화가 선생님 빨리 그림 좀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화가가 재빨리 그림을 그립니다. 고객이 원하는 그림이겠죠? 그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배달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부자는 이 그림을 받아서 보고 또 소장을 할 겁니다. 웹 프로그래밍도 웹 서비스의 구조도 이것과 완전 똑같아요. 자, 여기는 사용자의 PC 또는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 이제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서버로 원하는 데이터, 즉 아까 전에 비유에 따르면 그림이 되겠죠? 텍스트나 이미지나 미디어 등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대상은 이 서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서버에는 HTTP 서버와 또 WAS와 DB, 보통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HTTP 서버에서 브라우저가 요청한 정보가 정적인지 동적인지 판별을 합니다.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정적인 것은 이미 있는 그림인 거예요. 즉, 이 미술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림이어서 따로 새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상그림을 가져달라고 하면 상그림을 가져다 두면 되고요. 바다 그림을 가져달라고 하면 바다 그림을 주면 됩니다. 이미 있는 그림일 경우에요. 근데 한 번씩 이 사용자가 동적인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난데없이 바다에 산이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대비는 미술관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화가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적 요청이라면 해당 HTML을 반환을 하면 됩니다. 그 HTML은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반환하면 브라우저가 그것을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동적 요청이라면, 즉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면, 새로 새 페이지를 그려서 줘야 되는 경우라면 WAS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WAS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준말로서 이렇게 페이지를 그때그때마다 동적으로 그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AS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즉 사용자가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어떠하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동적 콘텐츠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때 데이터에 관련한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 서핑을 하다가 내 정보 있잖아요. 내 정보를 수정하려고 내 정보라는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럼 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정보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또는 생성, 수정, 삭제, 즉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던 DML이 되겠죠.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서 다시 와스에게 전달을 하면 그 와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동적 컨텐츠를 생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가 데이터베이스에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면 들리겠고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들리지 않겠죠. 어쨌든 동적 컨텐츠를 생성해서 HTTP 서버에게 전달을 하면요. 그때 와스가 생성해주는 HTML 파일을 HTTP 서버가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반환을 해준 것들은 이 HTML 파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HTML 파일에 CSS적인 요소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잘 해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의 요청과 한 번의 응답이 끝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그때처럼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고 싶다. 이게 하나의 요청입니다. 내가 이런 걸 클릭하는 순간 브라우저가 어떠한 요소를 클릭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요소에 담긴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브라우저가 이 부동산에 관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가 이 페이지가 이미 그려져 있다 라고 하면 이 페이지에 대한 HTML을 그냥 반환을 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요. 근데 만약에 이 페이지가 동적이라면 이 페이지를 그려야겠죠. 지금 이러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적인 정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글씨,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동적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강남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강남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HTTP 서버에 각 지역, 세상에는 엄청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관한 정보들을 다 미리 그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강남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와스, 즉 화가가 그 해당하는 그림을 그때그때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들을 다 조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동적 콘텐츠일 때는 와스도 작동을 하고 아까처럼 DB도 작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되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이 웹 서비스 구조도를 이해를 하시면 웹 서비스의 반절은 벌써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시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웹 서비스 구조를 이해를 못하시면 그러한 기술들을 익히실 때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 서비스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뒤에서 배울 내용들은 되게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 서비스 구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